우리 안철수 의원하고는 언제적부터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교류가 있었습니까? 작년 11월 하순경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만난다면은 그 무슨 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앞으로 되는 희망도 없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경제가 왜 힘든지, 어떻게 해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자문을 하면은 요청하면은 나는 기꺼이 돕겠다. 그때 저는 심지어는 새누리당에서 그런 강연을 요청해서 제가 갔으니까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복귀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그 의사를 제대로 전달해라 하고 나서 만났어요. 근데 그게 사석에서 본 건 처음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만나고 나니까 일감이 좀 있죠? 아니, 그분은 저를 두 차례 이상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보통신부 장관 때 벤처기업인 상을 매달 줬어요. 그렇죠. 그때 한번 그 상을 탔다고 하고, 제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는데, 그때 청와대 행사에 와서 내 테이블에 같이 앉았던 일도 있고, 저는 기억을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좀 서로 코드가 좀 맞습니까? 한번 만나보니까. 저는 그분의 그 순수성, 그 다음에 소위 한국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계층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사명감,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무슨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차차 그런 경험이 있고 한 사람들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면 나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 장래를 이렇게 걱정하는 순수함과 그 다음에 현실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분을 일부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개 신인에 대한 관대함이 없는 뭐 정치를 수십 년간에 했던 투쟁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정치인으로 본다든지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요, 어떻게 해서 저 조그마한 주지사였던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의원, 초선의원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그거는 국민들이 그분들의 장점을 높이 사서 언론이 그래서 국민들한테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대통령을 뽑아주면은 정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 좀 그런 어떤 뭐랄까 잠재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잘 키울 만한 뭐랄까 지도자다 이런 판단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우리가 자꾸 발굴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지 안 그러면 맨 낡은 사람들이 낡은 정치밖에 안 하잖아요. 아까 잠깐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수석을 하셨는데 그때 같이 수석하셨던 분이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막 공보수석을 하시고 경제수석을 하시고 그렇죠? 근데 두 분하고는 별로 이렇게 안 친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이 원체 커서 박지원 경제수석이 저한테 잘 했지요. 공보수석. 공보수석이 제가 대통령 신임이 적으면 모를까 신임이 크면은 다 공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총리실 출입을 할 때 그때 국무조정실장이셨거든요. 96년, 7년 그죠? 그래서 제가 94년 5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장관님이 입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이가 무슨 글을 하나 썼는데, 네. 그때 별명을 제가 차돌이라고 썼던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꾀돌이. 꾀돌이였나, 차돌. 예, 제가 좀 기억이 좀 어사미사한데, 예. 그러면, 우리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제 주로 새정치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제나 통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비전을 갖고 계신지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통일은 그렇다 치고 경제는 자문을 쭉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도 뭐 약간 경제 무슨 자기 CEO도 하셨고 근데 뭐랄까 두 분하고의 어떤 우리 경제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서로 뭐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위 이 글로벌 시장 경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적응해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이 아주 투철을 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경쟁을 하되 아주 완전히 페어한, 공정한,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는 이런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될 텐데 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많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쟁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는 예. 그러면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의로운 예. 시장 경제 예.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발생한 계층 간의 여러 가지 격차나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경쟁의 결과로 나왔다면은 예. 이걸 치유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사회적인 통합력이 생겨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큰 정부나 무턱대고 정부 기능을 확대해서 막 복지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 방식보다는 저는 더 합리적이다. 이런 그 연장선에서 뭐 우리 현호석 경제팀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예. 수고를 많이 하지요. 힘들어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당면한 게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로 공기업 개혁을 하든지 서비스 부문 규제 개혁을 하든지 이게 왜 그런 거가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나 하는 걸 보면은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행태 이런 거를 비정상이라고 절대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비정상인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 바로 국민이라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왜 이게 비정상이다 이런 게 하는 것을 이게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은 이해 당사자끼리 싸우는 상태로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서 저항 세력은 혼을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국회에 가가지고 야당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약자 편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때 개혁 그림은 그리고 실천은 안 되는 법이나 제도를 못 고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합의 기반을 토대로 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부 부처가 앉아서 공무원의 기준에 의해서 비정상을 규정을 하고 이렇게 정상화하자 이런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는 그거까지 하시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정동영 전 장관, 저는 두 분이 이렇게 뭐 썩 그 사이가 나쁜 사이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약간 좀 비판성 발언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흥미롭다고 비판성이라고 꼭 얘기하지 말고요. 두 분이 붙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인데 아직은 그분의 입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안철수 신당 발기인대회를 17일 날 하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우리 장관님 이름을 올리시죠. 맨 앞에 아직 한 열흘 남았어요. 그때 어쨌든 좀 그래도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신당 뭐 한다는데 도대체 뭐 세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그 영입 작업에도 좀 관여를 하십니까? 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어쨌든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전북에는 장관님 그리고 광주에 누구시죠? 최정치위원장 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윤 박사. 예. 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트리오를 딱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저 호남에서 상당히 그 파괴력이 있을 거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뭐 저 박지원 뭐 이렇게 맞세워서 대항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우리 저 기자들 사이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몇 석 정도 얻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호남이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인데, 네. 그 뭐 셋을 다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국에 광역단체가 14개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예. 이게 호남 지역이 제일 세거든요. 세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투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을 잡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판단을 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뭔가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